남과 북, 하나의 임시정부 구성은 점점 어려워졌다. 남과 북이 따로 선거를 한다면 남쪽은 이승만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고 북쪽은 김일성이 유력했다. 김구는 남북이 같이 했을 경우 자신이 유력하다고 생각했다. 우익 세력들도 자리 보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승만을 지지하고 있었다. 이승만은 미국의 허락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다. 김구는 이승만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정권을 잡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중국에서 고생하면서 독립운동했던 김구와 미국의 로비 활동을 하면서 생활했던 이승만. 하지만 국제사회가 돌아가는 상황 인식과 당시 남쪽의 권력을 가진 미국과의 외교력은 이승만이 더 좋았다. 육지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제주도는 육지와는 다르게 진행되었다. 육지와 왕래도 불편했고 소식도 느렸다.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식에 제주도민 3만여 명이 모였다. 행사가 끝난 후 일부 군중들이 가두 시위에 들어갔고 경찰은 시위를 막고 있었다. 경찰은 시위 막으려고 하다가 어린아이가 말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다. 시위대는 돌을 던지면서 말탄 경찰을 잡으러 간다. 경찰은 시위대가 경찰서를 습격한다고 생각하고 시위대에 발포한다. 그러나 경찰의 발포로 시위대가 아닌 주위에 있던 6명이 총에 맞아 사망한다. 사건 이후 경찰은 시위 관련자들을 체포해 간다. 사람이 죽고 체포까지 하자 경찰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이 사건은 제주 4.3 사건의 발단이 된다. 육지에는 공산 세력이 모두 지하로 숨었지만 제주도는 아직 공산 세력과 인민위원회도 남아 있었다. 주민 사망 사건이 터지자 남조선노동당은 이 상황을 기회라 생각했다. 당시의 문맹률이 높아 좌익, 우익,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런 개념이 없었다. 주민들은 그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남노당은 반정부 시위로 민심을 흔들어 놓고 파업을 주도한다. 제주도 민심은 악화되고 회사원 90% 이상이 시위에 참여한다. 여기에 경찰도 20%가 파업에 참여하였다. 제주경찰은 제주도 출신이 많았다. 제주도 반정부 시위에 경찰이 참여했다는 소식이 미군정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역적인 이유로 외부와의 교류가 어려운 지역이라 몇 대만 건너가면 서로 아는 지역 사회였다. 미군정은 제주 출신 경찰들을 자르고 육지에서 온 경찰을 채워 넣는다. 그래도 모자른 자리는 서북 청년단과 우익 세력 단체들로 교체한다.
이승만이 건너간 미국은 2차 대전으로 생산시설을 급하게 늘렸고 엄청난 생산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 그러한 생산력을 소비할 시장이 필요했다. 그래서 당시 남는 농산물 및 공산품을 소비해줄 시장 확보와 전쟁으로 망가진 유럽 경제를 재건해 경제적 이익을 계획했다. 그런데 그 시장에 소련이 공산주의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소련은 서쪽으로 공산주의 확장을 진행하였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이미 동맹국이 되었고 터키와 그리스도 노리고 있었다. 소련은 대서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터키와 그리스의 영해를 지나가야 했다. 무역과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였다. 소련은 터키 국경 근처로 군대를 전진 배치시킨다. 그리스는 2차 대전 독일에 점령당한 동안 이집트에 망명 정부가 있었다. 전쟁이 끝나고 독일이 철수하자 독일과 싸웠던 공산주의 성향의 그리스 인민해방 전선이 그리스를 장악한다. 임시 정부가 돌아왔지만 상황은 쉽게 풀리지 않고 정부군과 그리스 공산당과의 내전이 발생한다. 그리스 공산당은 주변 공산국가 알바니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에서 지원을 받고 그리스 정부군은 미국, 영국 등 서방 세력의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소련은 그리스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았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맺은 협정에 그리스는 서방에게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트루먼 독트린 선언을 한다. 독트린 선언과 함께 서유럽 16개국에 대한 대외 원조 계획인 마셜 플랜 계획도 실행한다. 마셜 플랜은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조지 마셜이 공식 제안한 유럽 부흥 계획이었다. 이승만은 운이 좋게 냉전 시대 세계 정세의 변화와 함께 기회가 온다. 상황은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으로 흘러가고 미국에 갔다 돌아온 이승만은 우익 세력 결집을 도모한다. 이승만은 국제 정세와 미국을 믿고 있었고 김구는 우익 세력을 모아 임시정부 중심으로 정부를 구성하려고 하였다. 서로가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러던 중 1947년 7월 19일 좌우 합작운동을 주도했던 중도 좌파 여운형이 극우파 청년에게 암살을 당하면서 좌우 합작운동은 불가능해졌다. 그리고 한국민주당도 합류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한국민주당에는 독립운동가였다가 친일파로 변절한 장덕수가 있었다. 이승만과는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던 사이였다. 몇 달 뒤 장덕수는 한국독립당 당원의 총을 맞고 사망한다.
김구는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목을 받고 재판에 서게 생기자 이승만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다. 대중에게 아니라는 말을 했지만 그 외에 다른 지원과 요청들은 모두 거절하였다. 남쪽 단독 정부가 구성되면 우익 세력의 수장이 대통령이 될 텐데 정치적 라이벌을 도울 필요는 없었다. 이후 김구와 이승만은 갈라서게 된다.